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중국이 노력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난 20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9월 17일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진행합니다. 토론회는 평화, 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 시민회의가 주관하며 참가자는 공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서 성별, 지역별, 이념 성향 등을 고려해 전화 면접을 통해 선정됩니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시민회의가 자체 선정한 한반도의 미래체제 등 통일 방안과 관련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요소가 담긴 지폐 디자인. 북한의 지폐에는 무엇이 담겼을까요? 나달 가득한 볕단을 들거나 쇠스랑을 걸친 농부, 평양의 주요 건물도 등장합니다. 남북한의 지폐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에이, 통일을 왜 해?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시원하게 바꿔줄 프로그램. 통일 왔어! 통일 왔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네, 하영씨?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죠?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고요? 네네네. 뭐지? 많이 해도 돈이 네, 많은 건 많을수록 좋다는 예. 바로 뭐예요? 스무고개요? 뭐예요? 네. 뭐죠? 뭡니까? 이거. 바로 돈이군요. 맞아요. 돈. 예. 돈은 뭐 사실 뭐 모든 분들이 참 좋아하지만 돈이 나를 안 좋아해서 그런 거죠. 저는 돈을 참 좋아합니다. 맞아, 늘 예. 짝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의 돈은 어떨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저도 해본 적이 없는 것 카드가 같은데 있으려나?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남북한의 지폐 그리고 지폐 디자인의 숨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이지순 박사님 모셔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머니 해도 저희 궁금한 거 너무 많아요. 지금. 맞아요. 예, 북한의 돈. 북한도 원을 쓰니까. 아, 맞습니다. 아, 북한도 원을 쓰나요? 우리나라와 같이 원을 쓰죠. 오. 지폐의 경우에는 현재 네. 5원, 10원, 50원, 100원, 오. 5,000원까지 총 9종류가 있고요. 아, 우원도 지폐예요? 네네네. 동전이 그리고 아니라? 동전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 밑으로 동전이 5가지가 있어요? 그럼요. 우리도 동전 있잖아요. 예. 공식 환율을 우리가 계산할 때 네. 달러하고 북한 원의 공식 환율은 100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그런데 실제 시장 환율은 좀 달라요. 네. 네, 시장 환율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5,000원인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8,000원, 9,000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이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네. 달러 가치가 북한에서 하락했어요. 오. 왜냐하면 이 달러를 오고 가려면 이제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역이 끊기고 또 북한 내에서 오히려 중국 돈하고 북한 돈을 더 많이 싸우니까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죠. 장마당에 예. 가면요, 네. 북한 주민들이 3가지 돈을 한꺼번에 써요. 오. 중국 위에나 그리고 이제 달러 그리고 북한 돈을 3가지를 갖고 있다가 그 자신한테 어떤 돈을 내느냐가 유리하냐에 따라서 북한 돈을 내거나 중국 돈 내거나 아니면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달러를 내죠. 의외로 환율 정보를 빨리 실시간으로 이분들이 좀 공유를 한다고 하고요. 쌀의 경우에는 북한 돈으로만 쓴다고 해요. 쌀은요? 예, 뭐 제일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제일 싸니까. 아, 제일 싸니까. 제일 싸니까. 그리고 역설적으로 네. 북한 돈으로 쌀을 거래하면서 오히려 쌀 네. 가격이 좀 안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두 분께 네. 북한 돈을 보여드리려고 오. 어렵게 모셨습니다. 북한 돈을. 네네. 아, 실제 돈이에요? 실제 돈이에요. 우와. 조심해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1원이다. 아, 이러니다. 일원이에요. 우와. 아, 근데 되게 뭔가 만화 캐릭터처럼 네. 귀엽네요.
그리고 일단 공무원 이것도 너무 귀엽고. 한번 보시겠어요? 귀여워. 어떡해. 이거 그 부루마블 게임할 때 그 그쵸. 네. 사이즈가 좀 작아요. 사이즈가 되게 작아가지고 네. 손 보시면 5원 보시겠어요? 네, 5원? 5원도. 1원의 경우에는 5원하고 지금 지폐가 두 종류지만 크기 차이가 있죠. 크기 차이가 또 다르네요. 크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권종의 그 액면가가 커질수록 크기도 커져요. 사실 우리 지폐를 보면 어느 나라나 좀 이렇게 역사나 문화,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을 좀 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분은 누구냐면 북한에서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중에 하나인 바로 꽃파는 천혜의 주인공 꽃분이에요. 꽃분이. 영화인 거죠? 그렇죠. 영화 원래 이제 그 뭐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영화, 연극, 뭐 가극으로도 만들어진 건데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집회에 김태희님이 있으신 거네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라요. 아 달라요?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꽃분이는 이제 그 예술 속의 주인공이라서 김태희 씨와 같은 배우가 아니에요. 배우가 아닌 네. 역의 아. 그 역의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소설이나 뭐 이런 어떤 실존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그럼 약간 그림으로 잘 하는 본인이 조심해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 북한 집회에서는요 유일하게 이제 진짜 등장할 수 있는 실명으로 등장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일까요? 김일성. 맞습니다. 김일성 이외에는 실제하는 인물이 없는데 이 79년에 나왔던 이런 집회에 이 꽃분이를 보고 사람들이 배우 홍영희가 주인공 등장했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각을 없애기 위해서 92년 집회에는 정말로 이제 그쵸 바꿨죠 디자인.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바꿨죠. 만들었군요. 요즘에 하면 뭐 AI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가상 인물. 그쵸 약간 이제 그려낸 거니까. 와 92년 집회에서 제일 큰 X는 100원짜리인데 압도적으로 그 장면 보세요. 와 아까는 손에 안 넘겼는데 이제 제 손바닥 그러네요. 와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왜 김일성 초상이 들어가 있는 지폐가 가장 큰 권종의 X의 그만 디자인 되었을까요? 그 디자인 안 하면 잡혀갈 것 같은데요? 잡혀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김일성 초상이 지폐에 들어간 경우는 79년 판부터예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79년 판에 가장 큰 X의 김일성이 등장했을까요? 79년 만에요. 제일 큰 X의 돈을 우리가 막 일상에서 막 쓰나요? 안 쓰죠. 귀하죠. 귀하니까 잘 보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식으로 쓰겠네요 거의. 한정판이에요 그러면? 쓸 수는 있지만 한정판까지는 아니지만 쓸 수는 있지만 아주 희귀하게 잘 일상에서 많이 쓰진 않지만 항상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지갑 속에 고이 모셔두면서 이제 김일성 초상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귀한 돈 이런 이제 취급을 받는 거죠. 맞아요. 1000만원짜리 수표가 있으면 잘 안 쓰죠. 그렇죠. 있으면 좋겠다. 금고에 넣어놓거나 그렇죠. 지갑 깊숙이 보고 있죠. 넣어놓고 약간 기념품의 그렇죠.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 보관하고. 네. 이거를 누가 가서 막 뜯겨서 쓰고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바로 큰일 납니다. 예. 한번 다른 가져가셔야 돼요. 그쵸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잽싸게 제가 빨리 넣어도 됩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집회는 그냥 한 사람씩 등장하잖아요. 네네. 이제 실명으로 등장하는 김일성을 제외하고는 다 익명의 인민 대중들이에요. 그 들고 계신 요 이제 집회의 주인공들은 네. 이제 여성, 남성 두 분이잖아요. 근데 여성은 보통 농민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은 노동자, 맨 끝에 있는 분은 지식인.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지식인. 함께 어울러 산다라는 의미.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지폐는 이제 노동자인데 이분이 쭉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 두 개가 등장하죠. 네. 하나는 천리마 동상, 하나는 강선 제강소예요. 네. 강선 제강소는 이제 북한 산업의 중심이 철강 산업인데 이 강선 제강소가 이 철강 산업의 중심이었고 요 모양은 북한 주민들은 보면은 금방 알아요. 그 뒷면에 이제 네. 보면은 이제 북한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내거는 기념비적 건축물로 이 서해 관문입니다. 서해 관문이요. 서해 갑문. 관문. 네, 81년에서 86년까지 공사해서 만들어졌고 여기 네. 보면은 굉장히 커요. 이게 20리. 20리 길이면 엄청 길죠? 10리가 몇 킬로죠? 산수. 50kg? 노. 10리가 몇 킬로죠? 심리는요 30kg.
심리는 4kg예요. 심리는 4kg.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점점 죄송합니다. 진행할수록 저희가 닮아가가지고 심리도 못 가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쵸, 4kg예요, 4kg. 그러니까 약 8km를 이제 딱 바다를 이어가지고 만들어진 곳이고, 여기는 아마 이제 북한이 이 노동당 시대 뭐 최고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 곳이고, 인민대학습당, 네. 그다음 김일성 종합대학, 그리고 평양 소년학생궁전. 이 모든 곳이 다 어디 있냐면, 어디 있죠? 지금 방금 평양입니다. 평양은 북한에서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는 도시예요. 왜일까요? 수도여서. 맞습니다. 수도여서. 그래서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북한 헌법에 사회주의 심장, 사회주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국가의 심장이라고까지 표현되는 곳이 평양이라서, 이 평양의 아주 중요한 지역을 집회에 도안하기 시작한 거는 59년 집회 때부터예요. 59년 때. 그렇죠. 자신들의 어떤 예술적인 어떤 자랑스러움, 네네. 문화적인 어떤 자랑스러움, 이것을 하나의 아이콘에 담아서 보여주려면 집회 디자인을 한다, 도안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고, 북한도 매우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제가 문득 생각이 드는데 남북이 나중에 공동의 집회를 만든다면 거기는 무엇을 담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공동 집회가 있으면 신기하긴 하겠네요. 네. 사실 세종대왕도 북한도 사실 다 우리가 세종대왕이잖아요. 같은 그런 것들이 왠지 BTS가 담기지 않을까. 자,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시원하게 바꿔줄 프로그램. 통일 왔어. 통일 왔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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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한 주민의 사회 통합을 위한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탈북 작가들이 풀꽃 시인으로 유명한 나태주 작가를 만났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시 한 구절. 글 쓰는 데는요, 3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풀꽃 시인으로 알려진 그가 탈북 작가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8월 3일 남북통합문화센터.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탈북 작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나태주 시인인데요. 글 쓰는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을 만나는 건 기쁨이기도 하지만 난감함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처음 글 쓰기 시작할 때 힘들 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내가 안내해 줄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글이라는 것은 타력에 의해서 써지는 것보다 자력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몫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은 특히 이제 북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한국에 이제 정착하면서 글을 쓰신다니까 매우 특별한 느낌? 탈북 작가의 멘토로 나선 나태주 시인. 그에게도 멘토가 있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기를 데가 어딜까? 일단은 선생이 끝났어요. 선생이 없다고요. 그럼 무엇을 선생으로 삼아야 될까요? 책이죠. 책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글 쓰는 데는 3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자기 마음, 작가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걸 작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2번째는 독심, 독자의 마음, 독자. 3번째는 문심, 문장의 마음. 글을 많이 쓰다 보면요, 문장이 나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나태주 시인의 멘티가 된 봉순이 작가는 시가 갖는 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때 그 슬픔을 이겨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어쩌다가 선생님 시 중에
내가 너를이라는 시를 제가 읽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시를 읽고 시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구나. 그때 그 시의 마지막 구절, 딱 한 구절 때문에 제가 살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면서 그 다음에부터 안 울었어요. 그 시 중에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사랑할 수 있다. 아버지가 당장 내 옆에 있지 않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 마음만으로도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누군가 한 명이라도 만약에 언젠가 내가 쓴 글 한 구절을 읽었을 때 죽고 싶었던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시를 공부해보자 해서. 봉순이 작가는 새를 보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시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아주 얘기합시다. 북한에서 얼마나 살다 왔어? 봉순 씨는 얼마나 살다 왔어? 17년 살았어요. 그게 인생이야. 그게 시야. 가난한 집안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른들 밑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나로서 이렇게 그냥 이어온 거. 그래서 언제든지 인생 그 자체가, 삶 그 자체가, 나 그 자체가 문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세요. 나태주 시인이 탈북 작가와 통일로 가는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